오전 10시, 가을 햇살이 따스한 화요일이었다. 도시 외곽 신도시 카페 거리는 한산했다. 평일 아침이라 대부분의 상점은 아직 문을 열지 않았고 간간히 배달 차량만이 골목을 지나갔다. 그때 낡은 포터 트럭 한 대가 메트로 신역 건물 앞 주차장에 들어섰다. 흰색 페인트는 군데군데 벗겨졌고 뒤편 짐칸에는 묵은 시멘트 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트럭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고 한 남자가 천천히 내렸다. 그는 군청색 작업복 차림이었다. 소매 끝은 풀려 있었고 가슴팍에는 기름때가 배어 있었다. 낡은 야구 모자는 햇빛에 발에 있었고 발에 신은 운동화는 밑창이 닳아 반질거렸다. 나이는 60을 훌쩍 넘어 보였다. 그러나 허리는 고닫고 걸음걸이는 묵직했다. 그는 트럭 문을 잠그고 메트로 신협의 유리문 앞에 섰다. 잠시 건물을 올려다보았다. 5층짜리 회색 건물. 1층 로비는 깨끗했지만 어딘지 모르게 생기가 없었다. 남자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로비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에어컨 냉기와 소독약 냄새가 섞여 있었다. 창구 직원 2명이 동시에 고개를 들었다. 그들의 시선이 남자의 작업복, 모자, 신발을 훑었다. 표정이 미묘하게 굳었다. 입구 쪽 안내 데스크에 앉아있던 젊은 남자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저기요, 고객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눈빛은 그렇지 않았다. 공사장 관련 업무는 뒤쪽 업체 창구로 가셔야 합니다. 여기는 개인 고객 전용이라서요. 남자는 잠시 멈춰섰다. 그리고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아니요. 개인 예금 관련해서 왔습니다. 안내 직원은 어색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나 그의 눈은 여전히 의심으로 가득했다. 남자는 신경 쓰지 않고 창구 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이름은 정인호. 나이 68. 한때 전국을 누빈 건축자재 납품업체 태림건설의 창립자였다. 하지만 지금은 회사 경영에서 물러나 시골 작은 집에서 조용히 사는 은퇴자였다. 그는 화려한 삶보다 검소한 일상을 택했고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다. 정인호는 3번 창구 앞에 섰다. 창구 안쪽에는 윤지은 대리가 앉아 있었다. 28살, 입사 3년 차. 그녀는 손님을 보자마자 표정을 살짝 찌푸렸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는 기계적이었다. 인호는 조용히 창구 앞 의자에 앉았다. 예금 관련해서 좀 상담하려고 합니다. 지은은 화면을 보며 대답했다. 네, 신분증 있으세요? 인호가 낡은 지갑에서 신분증을 꺼내 건넸다. 지은은 스캔하면서 슬쩍 그의 옷차림을 훑었다. 작업복, 기름때, 해진 모자. 그녀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얼마 인출하시겠어요? 5만 원? 10만 원?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다. 인호는 침착하게 대답했다. 아니요. 500억 원 정도요. 순간 주변이 조용해졌다. 옆 창구 직원도 고개를 돌렸다. 지은은 황당하다는 표정으로 인호를 쳐다보았다. 고객님, 그런 농담은 다른 데서 하세요. 여기 장난치는 곳 아닙니다. 그녀는 옆 직원에게 작은 소리로 속삭였다. 요즘 이런 분들 많다니까요. 허풍 떠는 노인분들. 동료 직원이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인호는 아무 말 없이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철을 꺼냈다. 통장, 인감증명서, 그리고 여러 장의 문서. 지은은 어이없다는 듯 한숨을 쉬며 서류를 받았다. 정말 시간 낭비시키시네요. 그녀는 통장을 스캔했다. 화면에 계좌 정보가 떴다. 그 순간 지은의 눈이 커졌다. 화면 중앙에 숫자가 선명하게 나타났다. 잔액 5,372억 4천만 원. 지은의 손끝이 떨렸다.
그녀는 숫자를 3번 다시 확인했다. 착오가 아니었다. 예금주는 정인호, 계좌 개설일은 1987년. 35년 이상 유지된 계좌였다. 이게 지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는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잠깐만요, 고객님. 제가 지점장님을 모셔오겠습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인호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다. 지은은 뒤를 돌아보며 동료 직원에게 눈짓을 보냈다. 동료도 화면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지은이 급히 지점장실로 뛰어갔다. 로비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안내 데스크 직원도 무슨 일인지 눈치를 채고 고개를 돌렸다. 인호는 그저 창밖을 바라보았다. 가을 햇살이 유리창을 통해 들어왔다. 그는 이런 상황에 익숙했다. 사람들은 늘 겉모습만 보았다. 그리고 진실을 알았을 때 그제야 태도를 바꿨다. 그는 작은 한숨을 내쉬었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지점장실 문이 열리며 한도경 지점장이 급히 나왔다. 그는 45살 메트로 신협에서 20년을 근무한 베테랑이었다. 윤지은이 황급히 상황을 설명하자 그의 표정이 굳었다. 500억이라고? 네, 정확히는 537억입니다. 한도경은 서둘러 로비로 향했다. 그의 뒤를 지은이 따랐다. 로비에 도착하자 정인호는 여전히 창구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한도경은 그의 모습을 보고 잠시 멈칫했다. 작업복, 낡은 모자, 다른 신발. 하지만 그는 곧 정신을 차리고 다가갔다. 고객님, 제가 이 지점 지점장 한도경입니다. 그는 깊이 허리를 숙였다. 90도 각도였다. 인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다. 아, 네. 안녕하세요. 한도경은 땀을 닦으며 말을 이었다. 아이고, 정인호 회장님이 이렇게 직접 방문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미리 연락 주셨으면 제가 직접 모시러 갔을 텐데요. 주변 직원들의 표정이 동시에 변했다. 회장님이라는 단어에 모두가 귀를 기울였다. 안내 데스크 직원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다. 윤지은은 손으로 입을 가렸다. 불과 10분 전까지 작업복 아저씨로 보였던 그 사람이 이제는 회장님으로 불리고 있었다. 한도경은 계속 말했다. 태림건설 창립자님이시지 않습니까? 저희가 제대로 모시지 못해 정말 죄송합니다. 이쪽 VIP 응접실로 모시겠습니다. 인호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아닙니다. 저는 특별 대우 같은 거 안 받으려고 이렇게 온 겁니다. 한도경의 얼굴에 당혹감이 스쳤다. 인호는 차분한 목소리로 이어갔다. 지점장님,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이 은행은 돈 많은 사람만 존중하나요? 아,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그런데 아까 저를 본 직원들 태도는 왜 그랬습니까? 한도경은 말문이 막혔다. 윤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참았다. 인호는 천천히 말을 이었다. 사람은 돈이 없어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다고 해서 갑자기 태도가 바뀌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기본 아닙니까? 한도경은 연신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직원 교육이 부족했습니다. 인호는 그를 바라보았다. 눈빛은 단호했다. 교육 문제가 아닙니다. 사람을 보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로비는 정적에 휩싸였다. 모든 직원이 숨을 죽이고 있었다. 인호는 가방을 들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정인호는 한도경 지점장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명확했다. 이 계좌의 예금을 전액 해지하겠습니다. 한도경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다. 537억 원. 이 지점 전체 예금액의 40%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만약 이 돈이 빠져나가면
지점 실적은 곤두박질 칠 것이고 그의 커리어도 끝날 것이었다. 회장님, 잠깐만요. 한도경은 다급히 인호 앞을 막아섰다. 무슨 오해라도 있으신 겁니까? 제가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직원들 재교육도 당장 하겠습니다. 인호는 고개를 저었다. 오해가 아닙니다. 제가 똑똑히 봤습니다. 당신네 은행이 저한테 어떤 신뢰를 주는지. 회장님, 제발 한 번만 기회를. 기회요? 인호는 잠시 말을 멈췄다. 저는 1987년부터 이 은행을 이용했습니다. 35년 동안이요. 그 세월 동안 단 한 번도 불만을 제기한 적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단 10분 만에 제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한도경은 말을 잇지 못했다. 인호는 계속했다. 은행이 고객을 평가하는 기준이 뭡니까? 잔고, 옷차림, 외모, 그게 금융의 본질입니까? 아닙니다, 회장님. 저희는 그럼 왜 아까 그 직원은 저를 농담하는 사람 취급했습니까? 왜 안내 직원은 저를 공사장 인부로 봤습니까? 한도경은 대답할 수 없었다. 뒤에 서 있던 윤지은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숙였다. 인호는 가방에서 해지 신청서를 꺼냈다. 이미 준비해 온 것이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서류를 펼쳤다. 저는 결정했습니다. 한도경은 손사래를 쳤다. 회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저희 지점이 없어지면 이 지역 수백 명의 고객들이 불편을 겪습니다. 그건 제 책임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자초한 일이죠. 인호는 만년필을 꺼내 서류에 서명하기 시작했다. 한도경은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윤지은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진짜 부자였어. 내가 왜 그런 말을.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인호는 서명을 마치고 서류를 한도경에게 건넸다. 처리해 주십시오. 내일까지 송금 완료 부탁합니다. 한도경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다. 인호는 가방을 들고 천천히 문 쪽으로 걸어갔다. 직원들은 모두 고개를 숙인 채 그를 바라보지 못했다. 유리문이 열리고 인호가 밖으로 나갔다. 문이 닫히는 순간 은행 안은 깊은 침묵에 잠겼다. 한도경은 서류를 손에 쥔 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의 경력 20년 중 최악의 날이었다. 석 달이 흘렀다. 겨울이 왔다. 메트로 신협은 부실 경영으로 문을 닫을 위기에 처했다. 정인호의 537억 원이 빠져나간 뒤 연쇄적으로 대형 고객들이 이탈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저 은행 고객 차별한데. 신뢰는 한순간에 무너졌다. 결국 본사는 지점 매각 공고를 냈다. 한도경 지점장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직원들은 불안에 떨었다. 윤지은은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그날의 일이 계속 떠올랐다. 요즘 노인분들 이런 거 많다니까요. 자신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다. 어느 추운 월요일 아침 직원들은 본사로부터 긴급 소집 통지를 받았다. 새 인수자가 결정됐다는 내용이었다. 모두가 회의실에 모였다. 불안한 표정들이었다. 오전 10시 회의실 문이 열렸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다. 직원들은 고개를 들었다가 얼어붙었다. 정인호였다. 석 달 전 그날 작업복을 입고 왔던 바로 그 사람. 그는 이번에는 깔끔한 네이비 정장 차림이었다. 그러나 얼굴은 그때와 똑같았다. 차분하고 단호한 표정.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이 지점을 인수한 정인호입니다. 회의실이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해졌다. 윤지은은 눈물이 핑 돌았다. 인호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여러분, 제가 왜 이 지점을 인수했는지 아십니까?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다. 복수하려는 게 아닙니다. 가르치려는 겁니다.
인호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은행이든 건물이든 결국 사람이 짓는 겁니다. 콘크리트와 유리로 건물을 세울 수는 있지만 신뢰는 사람이 쌓는 겁니다. 그는 다시 직원들을 바라보았다. 겉모습보다 태도가 중요하고 돈보다 신뢰가 먼저입니다. 이게 제가 35년 사업하면서 배운 겁니다. 윤지은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인호는 고개를 끄덕였다. 윤 대리님,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는 여러분을 해고하지 않을 겁니다.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은행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잔고가 10만 원이든 10억 원이든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합니다. 그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기회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단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석 달 후 메트로 신협은 다시 문을 열었다. 직원들은 달라졌다. 그들은 모든 고객에게 똑같이 인사했고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점 현관에는 새 문구가 걸렸다. 고객은 돈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정인호는 그 문구를 보며 미소 지었다. 진짜 부는 재산이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온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증명한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비싼 것은 돈이 아니라 신뢰입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무너지는 것도 신뢰입니다. 당신이 오늘 만난 그 사람, 당신이 무시했던 그 순간이 평생의 기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볼 줄 아는 눈, 그것이 진짜 부자의 조건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매주 우리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진솔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